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요, 전력기기 원전입니다. 원전주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고 네. 시세도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빅테크 쪽에서 투자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면 이 원전주 워낙에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금보다 더 길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원전주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은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좀 밝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는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피해 이런 쪽을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원전이 왜 필요한지의 당위성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혜택이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전력에 대한 부분이고 전력을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가라는 게 제일 중요한 화두예요. 서버에 전력이 끊어지면은 정말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죠? 모든 예약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막힐 테니까. 근데요,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해가 안 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풍력으로 전력을 제공을 하는데 풍력에 바람이 안 부네. 그러면은 전력이 끊어질 수 있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생산을 하는 거고 전력 자체적인 부분이 항구적으로 생산이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직접 투자하겠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주식은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덜 움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약간 늦게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 있지만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안정적 종목으로 종목은 좀 이따 가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전주 전망은 밝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전주가 항상 고민되는 거는 사실 시세의 연속성이잖아요. 오늘도 G2파워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관련 종목들 시세가 잘 나와줬는데 예전에는 좀 시세가 나와주다가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과 조금 다를까요? 우리 김동엽 파트너. 예전보다 좀 부드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원전이라는 것이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한 기, 두 기 정도의 원전을 발주한다 이랬을 때 거기에 이제 뽑히냐 안 뽑히냐 가지고 모멘텀들을 가지고 많이들 움직였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팬데믹을 겪고 또 러시아의 에너지를 유럽 쪽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단가들이 많이 변화하고 이러면서 에너지의 어떤 자급자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되다 보니까 유럽의 각국들이 지금 원전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없앴던 나라들도 다시 깨우어서 가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그 빅테크들도 AI는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는 돌려야 되는데 전기는 미래에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5년 뒤, 7년 뒤에 발전이 가능한 그 폐원전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랑 직거래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죠. 그렇죠. 왜냐? 나름대로 논리는 맞아요. 전기차를 돌리게 하는 전기가 과연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진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잖아요. 사실 본인은 그 전통 연료 이런 것들 더 좋아하는데 그런 거 떼가지고서 만든 전기로 전기차가 가는 게 뭐가 환경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좀 피해갈 수 있는 논리는 지금 이제 손바닥 뒤집기처럼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건데 원전이 과연 탄소 중립 에너지가 맞느냐에 대해서 해석이 구구하게 지금 나오는데 요새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기울었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는 유럽 같은 데서 원전은 탄소 중립 에너지가 아니었어요.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고. 그래서 탄소 중립해야 되고 파리 기후 협약에 탄소 줄이는 거에 어떤 에너지 믹스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은근히 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미국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원전의 체계가 그동안 사고 나서 일본 구조적으로 탈락해 있고 서구에서 미국도 건설의 경험이 수십 년 동안 없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 체코 원전에서 나왔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빼놓고 그냥 뭐 진짜 민주국가 진영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랑 우리밖에 없어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원전주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력까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신학수 파트너께서 종목도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원전주 내에서 그러면 지금 매매 타이밍을 잡아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종목도 있어요. 원전 안에 있는 이 작은 종목들 네. 이런 쪽보다는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전 기술입니다.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 같이 볼까요? 한전 좋습니다. 기술 지금 움직임이 없고요. 현재는 굉장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전에 한번 움직였었던 이후 그리고 가격적 부분은 이쪽 공간이 있는 상황이니까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한전 기술은요 건설 플랜트입니다. 원자력 발전 그리고 뭐 화력 발전에 대한 건설 플랜트 그래서 가격이 조금 좀 비싸고요. 그 부분을 전력 설비하고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한전 KPS가 합니다. 한전 KPS가 제일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가에 대한 부분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1년선에서 강하게 지지 라인 받고 지금 뭐 상승력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전 KPS가 중간 가격대역 44,950원 요 가격대역이고요. 마지막은 그 한전산업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 계기에 대한 검침. 그러니까 이 딱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발전 플랜트, 그다음에 설비 정비, 그다음에 검침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전산업이 그래서 제일 가벼워요. 그래서 13,450원 종가로 끝난 그런 상황인데요. 가격적 부분에서는 이렇게 수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격에 대한 공간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의 자리 이런 쪽을 봤을 때에는 충분하게 이것도 그 작은 종목이지만 그러니까 가격 대역이 저렴한 가격 대역이지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전력기기 이쪽 관련돼서는 한전 트리플 그러니까 3인방 이쪽을 제시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한전 KPS와 한전산업 앞으로의 상승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 김동엽 파트너 네. 앞서 전력 설비 쪽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뭐 전력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뭐 변압기, 전선 여러 기업들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어떤 쪽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어쨌든 지금 업황도 좋아지고 앞으로도 뭐 수주가 꽉 차서 길게는 3년에서 5년까지도 꾸준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전력 설비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또 LS 그룹 자체가 전력기기 전반에 인프라에 어떤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볼 수 있고 또 특수 변압기 쪽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회사고 아직까지 갈 자리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원전 쪽으로 보면은 뭐 그래도 느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이제 수급과 함께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BHI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뜨거웠죠. 네, 수주 잔고도 좋고 또 지난주에 그 SMR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가 창원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또 원자력 관련된 또 행사가 그 창원 쪽에서 또 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제 행사들에 또 맞춰가지고 그 본사가 또 이 BHI 같은 경우 그 경남 함양인가 뭐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최근에 하여튼 돋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효성중공업과 두산에너빌리티, BHI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원전은 미국 쪽이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빅테크 쪽의 러브콜을 생각했을 때는 이 미국 쪽 원전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미국 쪽 원전은 사실 지금 원전이 많이 가동이 안 돼 있다가 네. 최근에 원전을 가동시키려고 하는 계약을 많이 맺고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SMR 쪽 관련해서 엑스에너지라든가 뉴스케일 파워 같은데 600억, 한 7, 80억 이런 식으로 지분 투자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SMR 쪽이 상용화되고 올라올 때 사실 일괄적인 어떤 설계부터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일괄 생산 체계를 갖고 있는
거의 전 유일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어쨌든 미국 기업이 최근에 흐름들은 좋습니다. 예, 사실 미국은 뭐 지수 자체가 4성 최고치니까요. 웬만한 업종들에 속해 있는 주력주들이 다 고가 부근까지 올라가요. 뭐 웬만한 업종도 안 가리고 다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뭐 기사 보셨겠지만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뭐 그 콘스테탈린 에너지인가 뭐 그런 그 원전 1등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제 별로 안 하는데도 주가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가나 업황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활발하게 지금 개진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전과 전력기기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은 그렇다면 전력기기와 원전을 놓고 봤을 때 원전은 이제 주가가 막 무럭무럭 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력도가 원전 쪽으로 기울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뭐 산업 쪽을 봤을 때 여전히 전력기기가 내려오면 땡큐인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 쪽. 그런가요? 네. 사실 뭐 원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원전이 지금 두각을 받고 있는 것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탄소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환경적 측면으로는 원전은 빠져 있어요. 그거는 우리 김동혁 파트너께서 얘기해 주신 거 딱 맞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풍력이나 아니면은 뭐 태양력 아니면 다른 그 그린 에너지 쪽 이런 쪽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리백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전력에 대한 생산에 대한 캐포, 생산 라인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송전하고 배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기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 부총리께서 경제부총리께서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책 마련을 하겠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력기기 쪽 이쪽도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원전보다 전력기기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저는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 김동엽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 싸움을 붙이세요? 뭐 저는 네. 약간 좀 신선하다는 차원이고요. 원전이 뭐 지난 몇 년간 사실 눌림목을 많이 가졌던 섹터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는 매우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업황 좋고 앞으로도 좋을 텐데 저는 주가의 탄력도는 이미 한 1년 반 이상 상당히 진척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현대일렉트릭이 사실 좋은 실적 나왔는데 네, 그렇죠. 음봉으로 밀리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떤 업황에 좋은 것과 주가가 많이 가서 탄력도가 좀 상대적으로 어떤 게 유리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원전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력기기보다는 원전 쪽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